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치과병원 레지던트로 재직 중인 주창민입니다. 오늘 발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것으로 욜로 V2를 중점적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욜로는 이미지 내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싱글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간주하여 이미지를 한번 보는 것으로 오브젝트의 종류와 위치를 추측합니다. 아래와 같이 싱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 멀티플 바운딩 박스에 대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욜로의 장점으로는 간단한 처리 과정으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리얼타임 디텍션 시스템과 비교할 때 2배 정도 높은 MAP를 보였습니다.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바라보는 방식으로 클래스에 대한 맥락적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낮은 false positive를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욜로 V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욜로 V2는 성능과 속도를 모두 개선시켜서 SSD, 즉 싱글 샷 멀티 박스 디텍터보다 뛰어납니다. 욜로 V2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조절하여 FPS와 MAP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욜로 V2의 성능 향상의 요인으로는 다음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의 표는 각각의 요인들에 따른 성능 향상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욜로에서 위의 모든 요인을 적용시켰을 때 93.4에서 78.6까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성능 향상의 요인 중 첫 번째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욜로 V2에서는 모든 컨볼루션 레이어에 배치 정교화를 추가하여 MAP를 2% 향상시켰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드랍아웃은 제거하였는데 이에 따른 오버피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 레졸루션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기존 욜로는 처음에 224 by 224 이미지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데 반해 V2는 처음부터 448 by 448 이미지로 학습시킵니다. 이는 MAP를 4% 정도 올립니다. 욜로 V2는 기존의 욜로 FC를 컨볼루션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입력 이미지 크기를 448 by 448에서 416 by 416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최종 특징 맵의 크기를 홀수 곱하기 홀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최종 특징 맵의 크기가 홀수가 됨으로써 그리드 셀이 특징 맵의 중앙 부분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앵커 박스는 종횡비가 1, 2분의 1, 2인 직사각형을 사용하였습니다. V2에서는 VOC와 코코 데이터셋에 있는 오브젝트의 경계 박스를 클러스터링해서 앵커 박스의 종횡비와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클러스터링 개수를 늘릴수록 IO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모델의 복잡도가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V2에서는 5를 선택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을 통해 선택한 경계박스 5개의 평균 IOU가 61.0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앵커박스를 9개 선택했을 때보다 높습니다. 학습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학습 초기의 박스 X, Y 위치가 너무 랜덤하게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욜로는 이전 버전부터 X, Y 위치를 그리드 셀 내부에만 있도록 제약을 두었기 때문에 X, Y의 그라운드 트루스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 됩니다. 예측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0에서 1 값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치 예측 파라미터의 시그모이드 함수, 즉 경계 박스의 중심이 그리드 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네트워크의 학습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앵커 박스 없이 직접 예측할 때보다 MAP가 5% 상승합니다. 욜로 V2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다크넷 19를 특징 추출기로 사용했습니다. V는 VGG 19와 유사하지만 연산량이 훨씬 적습니다. 다크넷은 중간중간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통해서 특징 맵의 채널 수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욜로 V2는 FCNN이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 해상도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이미지를 12분의 1로 줄이므로 입력 이미지 해상도는 32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최종 특징 레이어가 7 곱하기 7에서 13 곱하기 13으로 커졌습니다. 욜로 V2는 각 그리드 셀에서 5개의 경계 박스 후보와 각 경계 박스의 클래스 확률을 독립적으로 제한합니다. 다음 그림은 욜로 V1과 욜로 V2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경계 박스의 클래스 확률이 독립적이고 최종 특징 레이어가 13 곱하기 13으로 커졌습니다. 만약 클래스가 20개라면 최종 출력은 13 곱하기 13 크기의 125 채널 특징 맵이 됩니다. 욜로 V2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그레이 이미지의 숫자를 세우면 125개 정도 됩니다. 이는 좌표에 5개, 그리고 클래스 확률에 20개를 더해서 25개가 되고 거기에 곱하기 5를 해서 125개 됩니다. 자세히 보면 위에 원본 영상이 필터링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욜로 V2는 디텍션 데이터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를 조합한 학습을 합니다. 경계 박스는 모델을 완전히 백 프로파게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클래시파이어 부분만 백 프로파게이션합니다. 디텍션 데이터셋은 개나 사람처럼 그 수가 적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은 개의 종만 해도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종류의 데이터셋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일관성 있게 통합시켜야만 합니다. 소프트맥스는 모든 클래스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티 라벨 모델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욜로 V2가 가지는 특징은 히어라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미지넷의 라벨 언어 구조는 워드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워드넷은 단어 간 서로 포함되는 관계를 방향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퍽 테리어는 테리어이고 테리어는 곧 사냥개입니다. 이는 곧 개를 뜻합니다. 반대로 디텍션의 경우 반대로 내려오며 예측합니다. 코코 데이터셋과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계층적 워드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욜로 V2의 결론입니다. 욜로 V2가 MAP가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SSD 300과 SSD 512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장점은 이들보다 2에서 10배 정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욜로 V2의 장점은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속도와 정확도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며 학습 중에 동적으로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바꾸는 기술은 영상 처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